안녕하세요. 최주섭입니다. 저도 어느새 60대 중반의 나이가 돼서 꼰대 반열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꼰대 짓을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노력하는 열린 꼰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작은 실천 방안의 하나로 젊은이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는 마음 수행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일주일 전인 지난 8월 3일의 신문기사 하나를 캡처한 건데요. 왜 반말하냐? 처음 본 60대 머리에 소주병 내리친 50대라는 기사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반말을 하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폭행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거와는 별개인데요. 오른쪽은 한 달 전에 있었던 건데, 반말에 반말로 응대한 20대 알바생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가 벌금을 맞은 60대 할아버지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얼마냐고 이렇게 반말로 물어보니까 계산하던 알바생이 반말로 이렇게 응대를 했고, 여기에 격분을 해서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고, 그래서 알바생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던 이제 그런 사건인데요. 남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이 60대 할아버지에게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그런 사건입니다. 두 가지 작은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꼰대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다들 익숙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개념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권위적인 언행, 예를 들자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스스럼없이 반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어른을 비하해서 쓰는 은어입니다. 유사한 단어로 개저씨, 개념 없는 아저씨, 손놈, 손님이 아니고 손놈, 고집 세고 말이 잘 안 통하며 아주 권위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저는 우리가 인생 이막에서 이런 꼰대질을 좀 덜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린 꼰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반말을 남발하는 그런 꼰대들의 대표적인 특성 두 가지를 요약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수직적인 서열 문화, 계급 문화죠. 이게 아주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잘못된 우월 의식을 그 서열의 잣대로 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나이, 지위, 재산, 이런 것들을 어떤 서열의 기준으로 이렇게 인식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또 사회적 지위가 옛날에 높았거나 지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말을 해도 된다. 또 재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에 비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 또 열등감은 더 못하다, 그 반대의 개념인데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월감이 센 사람은 그래서 열등감도 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꼼짝 못하고 발발 기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갑질을 하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생 이막에서 나이 들수록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우월감 또는 열등감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적응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만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반말을 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존댓말을 쓰겠다라는 것을 마음수행의 한 방편으로 정하고서 실천하고 있는데요. 제가 쓰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반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기본 원칙의 하나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서 매번 의도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실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식당을 가거나 어떤 공공장소를 가거나 또는 114에게 전화를 걸거나 할 때 미리 이번에 절대 반말하지 않고 깍듯하게 존댓말 하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헌법 제10조에도 나와 있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평등하게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의 현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걸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별로, 나이로, 지위로 또는 재산으로
이렇게 차별대우하지 않겠다라는 기본 인식을 깔고 있어야 되는 거.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봤을 때 끝에 꼭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 있죠. 크리스토퍼 피터슨. 그분이 논문을 통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감사의 습관이라는 것은 학력, 돈, 또 건강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가장 높은 단계의 행복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고 나면 제 자신이 굉장히 성숙해진 것 같은, 그러면서 굉장히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자아 성찰을 통해서 성숙하게 나이 들어가자, 이런 제안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